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요즘 이 유튜브 채널로 많은 분들의 응원 댓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쭉쭉 오르고 있거든요. 저희 또 열심히 한번 오래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또 좋은 차와 그리고 멋진 배경으로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와,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눈이 많이 쌓였는데요. 바로 산 넘고 물 건너서 강원도 안반대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올려놓게 한 장본인, 이 차 아니면 못 왔을 것 같아요. 바로 지프 랭글러입니다. 신형으로 돌아왔거든요.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조금 더 이 세련미를 가미한 녀석인데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떤 매력을 보여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프 랭글러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차의 부분 변경 앞모습이 다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지프를 상징하는 사각형 모양의 이 세븐 슬롯 그릴 조금 더 커졌어요. 네, 전체적인 그릴의 폭은 좀 얇아지긴 했지만 이 램프 주변을 온통 다 블랙으로 감쌌기 때문에 한층 더 큼직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주행 등의 퀄리티나 양, 그리고 이 안쪽에 램프가 켜지는 형태도 완전히 다 바뀌었고요.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방 카메라는 요 안쪽에 정 가운데 그릴 안에 아주 감쪽같이 잘 숨겨 놓았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든 부분 바로 범퍼입니다. 기존의 랭글러 범퍼 어떤 건지 아시죠? 약간 굉장히 길게 나와가지고, 물론 이렇게 윈치 같은 거 달 땐 조금 더 유용하긴 하겠지만 일단 너무 턱이 많이 튀어나와 있었어. 조금 보기 그랬거든요. 드디어 엄청나게 세련된 범퍼로 다듬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앞모습만 놓고 보면 진짜 멋있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보닛의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별도의 덕트라든지 조금 더 근육질, 이 몸매를 한층 더 다듬어 놓은 것이 전체적인 이 랭글러의 앞모습. 참고로 이 랭글러 같은 차는 워낙 아이코닉한 디자인 헤리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알아차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프는 부분 변경을 통해서 한층 더 멋있게 다듬어 놓은 이 전체적인 이 외관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신형 랭글러는 앞모습 빼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유명한 또 디자인 헤리티지를 갖고 있잖아요. 옆모습의 이 각진 차체, 경첩의 문 도어,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각형 사이드 미러라든지 이렇게 네모 반듯한 테일램프,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이 앞모습을 제외하면 전부 다 그대로네요. 네, 신형 랭글러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변화폭은 제법 있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요 정 가운데 센터 페시아 모니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약간 정사각형 비스무리한,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반응이 조금 느렸던, 안쪽에 그래픽 구성도 좀 단순했던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제 잊어도 좋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거든요. 심지어 유커넥트 5라 그래서 한층 더 진한 이 안쪽의 UX 경험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먼저 아주 매끄러운 패널, 그리고 와이드 형태로 굉장히 큼직하게 되어져 있고, 애플 카플레이와 연동을 해도 굉장히 또 넓은 화면으로 보기 손쉽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반응, 이 눌렀을 때 이 즉각적인 모습, 그리고 이렇게 딱 내렸을 때 조금 더 즐겨찾기 구성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점도 무척 마음에 들고요. 심지어 T맵이랑 연동을 해서 조금 더 순정 내비게이션을 편리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화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특히 송풍구의 디자인도 한층 더 얇고 세련미를 가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구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완전 변경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존의 랭글러의 이런 구성 버튼도 상당히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불만으로 다가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공조장치의 버튼과 모습 상당히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누르기에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조금 더 마초적인 성격을 가미한 이런 다이얼의 장식까지도 참 마음에 들죠. 그리고 랭글러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정 가운데 윈도우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져 있는 점. 양쪽으로는 이 12V 소켓과 함께 각종 USB-C 타입, 일반 타입, 옥스 단자까지도 깔끔히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터널을 놓고 보면 다분히 기능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별도의 2륜과 4륜, 그리고 저단 기어까지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버튼도 따로 마련을 해놓았고, 스웨이바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엑슬락 장치라든지 오프로드에 도움을 주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알차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툼한 컵홀더가 위치해져 있고, 별도의 손잡이도 꽤나 많이 달려 있어요. 아무래도 차에 타고 내릴 때, 그리고 험로 주행을 할 때 몸을 지탱하기도 훨씬 더 유용하죠. 전체적으로 이 랭글러의 실내는 아주 기능적으로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와중에서도 가장 최신 흐름에 맞춰서 디지털 요소와 편의 및 안전 품목을 가득 탑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빼면 섭섭할 뻔했어요. 드디어 이 보닛 쪽에 달려있던 길다란 안테나가
사라졌습니다. 네, 윈도우 창에 이제 깔끔히 넣어 놓았어요. 요즘 차들처럼. 이런 부분도 물론 이 레트로적인 감성을 유지하기엔 조금 더 좋았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차를 하거나 이럴 때 조금 걸리적거리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확실히 이 요즘 흐름에 맞춘 랭글러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시트 드디어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됐습니다. 랭글러를 또 타는, 그리고 선호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반가운 옵션이기도 하죠. 네,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아낌없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 안전 기능도 무려 65가지나 넣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 도심 속 그리고 다양한 활용 범위에서 랭글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프도 부단히 노력을 하는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네, 랭글러 2열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강한 차를 만날 때는 어딘가 모르게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 외의 것들은 조금 희석이 되지 않을까, 즉 SUV 본분으로서의 무언가 공간 활용성이나 실용성이나 이런 거 말이죠,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들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시트의 면적이나 시트 포지션도 높고요. 그래서 개방감이라는 부분이 1열과 마찬가지로 2열에서도 동등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위쪽에 스피커가 있어서 상당히 좀 독특한 인상을 잘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 위쪽 지붕을 뜯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이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머리 윗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다라는 의외의 장점도 갖고 있는 게 2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편의 품목을 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요 가운데에 모두 다 몰려 있습니다.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230V 별도의 시거잭이 위치해져 있고, USB-C 타입, 일반 타입에서 총 4개나 아주 마음에 들죠. 심지어 정 가운데 턱도 낮아서 이 중앙에 성인이 앉아서 이동을 해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바로 이 정 가운데 1열과 마찬가지로 윈도우 버튼이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1열도 그렇고 2열도 그렇고 왜 정 가운데 윈도우 버튼이 있냐. 이 문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문짝을 이 별도의 나사 몇 개만 이용하면 충분히 오너들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짝 4개 다 떼고 천장까지 다 떼게 되면 진정으로 오픈카가 되는 거죠. 물론 국내 도로에서는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되고 임도 같은 데선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이 야외에 나가서 여유롭게 이 차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더없이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자유분방한 이 도어를 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어 쪽에 최대한 전자장비를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랭글러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첩도 밖에 달려있고 별도의 이어주는 레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천으로 감싸 놓았죠. 아주 독특하면서도 특색 짙은 이 차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형 랭글러 마지막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2분할로 되어져 있죠. 먼저 이 양 옆문으로 쫙 90도 이상 활짝 열리고요. 그다음에 위아래로 한 번 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의 공간 꽤나 잘 나와요. 특히 정말 네모 반듯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짐을 테트리스 하기에도 무척 유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 옆쪽에는 조금 더 이 차의 강성을 높이는 지지대 하는 이 뭔가 기둥들이 큼직큼직하게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파인 오디오 시스템을 장착한 우퍼 역시 한쪽 편에 트렁크에 마련이 되어져 있고, 12V 소켓이, 그리고 양 옆에는 약간의 이제 레일을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이 도구 기능적인 요소도 깔끔히 탑재를 해 놓았죠. 심지어 한 번 더 열면 이 아래쪽에도 제법 이 잔짐을 수납할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뭐 자키라든지 공구류는 요 안쪽에 깔끔히 또 탑재를 해 놓았죠.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을 아주 알차게 잘 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2열을 폴딩할 경우에도 조금 더 큼직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헤드레스트만 접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열 시트를 온전히 다 접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2열 시트를 접을 때 이 아래쪽, 이 엉덩이가 닿는 바닥면까지 같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한층 더 평탄화된 공간을 만들어줘요. 물론 완벽히 풀플랫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 랭글러 칭찬할 일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여기 트레일 레일 레디, 약간 굉장히 센스 있는 구성 돋보이지 않나요? 이런 거 곳곳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보니 쪽에는 쪼리 모양의 이 슬리퍼 아이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세대 이 랭글러의 원형이 될 수 있는 윌리스 MB의 아이콘도 곳곳에 부착이 되어져 있죠. 정말 이런 깨알 재미를 찾아보는 것도 랭글러 외관에서의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프 신형 랭글러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길다란 보닛 안에 이 엔진룸 안에는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됩니다. 272마력 정도를 내는데 지금 여러분 그런 재원표상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보십시오. 와, 이거는 뭐 거의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뻤나 라는 생각이 들고, 랭글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방방 곳곳을 누비면서 쉽게 볼 수 없는 이런 아주 멋진 풍경들을 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꽤나 미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걸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웬만한 4륜구동차가 아니면 좀 힘든 모습이기도 한데 랭글러는 거침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4륜 로우까지 안 놔도 됩니다. 그냥 4륜 진짜 파트타임이나 4륜 오토만 놓고 아주 여유롭게 치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전혀 걱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감으로 가득한 게 랭글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눈길뿐만 아니라 뭐 진흙탕이라든지 뭐 모래라든지 바위, 험로, 이 녀석에게는 그냥 놀이터이죠. 네, 무척이나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블럭 타이어가 주는 끈끈한 이런 데서의 접지력은 스포츠카의 접지력과는 또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스릴도 또 다르죠. 네, 랭글러는 매우 믿음직하고 안정적이게 이 언덕길, 내리막길, 이 험로를 주파한다라는 거 무척 마음에 듭니다. 이 4륜 구동 시스템 빼놓으면 섭하죠. 이 랭글러 특유의 4륜 구동 시스템은 정말 쫀득하고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이 탑승자를 믿음직하게 지켜줍니다. 여기에 뭐 스웨이바라든지 엑슬락 시스템이라든지 조금 더 이거보다 더 거친 험로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너무나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게 랭글러이기 때문에 저는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다 주차하고 걸어 올라오고 있죠. 저는 차 끌고 올라왔습니다. 네, 심지어 아주 높은 이 지상고를 바탕으로 매우 아름다운 풍경까지 보면서 말이죠. 랭글러와 함께 그냥 국내 여행만 다녀도 진짜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인생 힐링하게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거친 길 올라올 때 보면 다 랭글러예요. 여기도 랭글러, 저기도 랭글러, 저도 랭글러, 여기도 랭글러. 야, 랭글러 진짜 많네. 그 정도로 이 랭글러 하면 이 대자연과 함께하는 이 매력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모습을 내 차와 함께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는 더없이 큰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떠한 스포츠카 부럽지 않아요. 랭글러와 함께라면 말이죠. 이제는 잘 닦인 도로, 심지어 제설까지도 완벽히 되어져 있습니다. 다운힐을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차의 온로드 성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좀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차를 운전했을 때 첫인상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뭔가 이 지프 특유의 거친 성격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섬세하고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잡소리 같은 게 거의 들리지 않거든요. 가솔린 엔진 특유의, 그리고 매우 잘 정제되어져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랭글러 시리즈들을 시승을 해봤지만 기자로서 배배기량 엔진이 들어간 랭글러도 타봤고 디젤 엔진이 들어간 랭글러도 타봤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행 세대의 이 직렬 4기통 2.0L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의 이 엔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엔진 필링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어디에도 느껴볼 수가 없어요. 무척이나 정숙성, 그리고 매우 섬세하고 차분하다라는 게 첫인상입니다. 보통 이렇게 랭글러,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아이코닉하면서도 험로를 달리는 차 하면 어딘가 모르게 막 으르렁 될 것 같고 약간 뭐 불필요한 소리도 많이 들릴 것 같고, 그런 왠지 모를 편견 같은 거 잊으셔도 좋습니다. 진짜 도심에서 타기에도 전혀 스트레스 없이 피곤함 없이 다닐 것만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정숙성, 엔진 필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만족스럽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운전했을 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시야라든지 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전체적인 이 풍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SUV들과는 완전히 맥을 다르게 합니다. 웬만한 대형 SUV, 뭐 팰리세이드, 모하비, 아니면 뭐 X7이라든지 그런 녀석들과 비교해도 또 다른 개념의 시각을 제공해 주죠. 진짜 랭글러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각형 유리창의 사각 사이드 미러에 특히 이 보닛 같은 경우는 이거 남자들은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약 60 보닛과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 진짜 이 팬더까지도 내려다보는 맛이 상당합니다. 그 어떠한 대형 SUV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랭글러만의 독보적인 시야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는 진짜 엄청난 강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프 또 선배님 지나가시네. 멋있네. 이런 길 오는 차들은
거의 다 지프인 것 같아요. 네,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도 하고 말이죠. 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이쁘군요. 네, 이 서울 경기에만 살아서 몰랐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랭글러가 아니었으면 미처 이런 데를 가볼까 하는 엄두도 잘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과 같이 올라가는 길은 잘 길이 닦여 있지만 그 이상의 한 끗 차이거든요. 조금 더 내가 자연 속에서 이 차와 함께 하고 싶다, 랭글러가 답입니다. 좀 더 평지에 왔으니까 이 차의 가속 페달 반응이라든지 동력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죠. 참고로 이 녀석 최고 출력 272마력, 최대 토크 40.8kgm를 발휘합니다. 차를 이끌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수치이죠. 실제로도 그래요. 스로틀을 여는 아주 미세한 양에 맞춰서 속 시원하게 가속 페달 전개해 줍니다. 맨 처음 제가 이 차의 첫인상이 이 가솔린 엔진 특유의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한 감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속 페달을 밟는 이 양에 있어서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터보 엔진 특유의 약간 지연 현상 같은 거는 조금은 있어요. 근데 뭐 아주 심하게 거슬린다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한번 딱 탄력을 받으면 차를 너무나도 쉽게 고속 영역에 올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럭 타이어 특성상 살짝 이 노면에 이 닿는 느낌이 어딘가 모르게 즉각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느낌은 살짝 덜하긴 해요. 그런데 뭐 이거는 기본적인 타이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이 엔진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라는 부분에서는 랭글러의 궁합 너무나도 좋고요. 전혀 아쉬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가속 페달을 깊게 밟는 상황에서는 3500rpm을 넘어가면 진짜 순간적인 이 토크의 힘에 엄청나게 매료되는 느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뭐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도심 속에서 빠르게 추월 가속을 진행시킬 때에도 전혀 무리 없이 이 차가 갖고 있는 이 거대한 덩치만 생각하고 편견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기우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잘 달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뻥 뚫린 길에서 가속 페달을 쭉 전개했을 때 꽤 빨라요. 꽤 빠른 게 아니라 진짜 빨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8단 자동 변속기의 세팅도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제가 빠르다고 느낄 수 있었던 부분, 특히 이 3단에서 6단 사이의 변속 과정이 정말 정직하고 매끄럽고 체결감이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이 고속 영역에서 시속 100km 정속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2000rpm 밑에서 놀거든요. 엔진 효율, 특히 이 연료 연비라는 측면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파워트레인의 합이라는 부분에서는 스텔란티스, 특히 이 지프, 이 랭글러와의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다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프 라인업 중에서 이 랭글러에 들어간 이 파워트레인 조합이 저는 정말 가장 마음에 들었다라고 엄지를 지켜세우고 싶습니다. 차를 이끌기에, 도심에서 타기에, 순간순간 추월 가속과 고속 영역에서 넘나들기에, 뿐만 아니라 오프로드에서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기에, 모든 영역에 걸쳐서 아주 이상적이면서 고른 이 엔진 힘의 분배를 도와주는 게 지금의 이 보닛 안에 들어있는 엔진 심장의 조합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외에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뭐 차의 움직임, 글쎄요, 뭐 별다른 평가를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랭글러답게 요즘 SUV들 도시명 그리고 좀 잘 달린다 하는 차들과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스티어링 휠 상당히 여유롭고요, 꽤나 큰 폭으로 이 차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조금만 빠르게 코너를 돌면 기본적으로 차가 갖고 있는 이 무게중심이라든지 블럭 타이어의 성격상 당연히 어느 정도 무너지면서 약간 옆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차를 갖고 그렇게 타시는 분은 절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라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차의 코너링이나 이 차의 성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여유롭게 코너를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조향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네, 신형 랭글러 솔직히 이 아쉬운 점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매우 울퉁불퉁한 길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서스펜션 생각보다 너무 좋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진짜 괜찮아요. 네, 우당탕탕 아니면 뭐 퉁퉁 튀거나 이런 느낌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매우 만족스러운 이 서스펜션 세팅 능력도 갖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끄집어내서 아쉬운 점 하나만 찾자라면 소음 정도? 네, 아무래도 각이 져 있고 조금 더 공기역학적으로 좋은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속 영역에서는 확실히 풍절음 같은 게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예전에 기존 랭글러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안테나까지 막 떨어가지고 더욱더 막
부산스럽게 만들고 했는데 뭐 그건 없어졌으니까. 뭐 아무튼 이런 무엇가 아주 이 차가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몇 가지 아쉬움을 제외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전혀 이 주행에서의 크게 단점을 찝을 곳은 없다라고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설령 단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랭글러잖아요. 네, 그런 거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이런 아이코닉한 차입니다. 랭글러 아니면 뭐 포르쉐 911 시리즈, 미니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이런 차들을 살 때 합리적이고 그리고 모든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 감성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구입을 하고도 남죠. 보세요. 지금 이 옆에 너무나도 이쁜 이 설원, 이 높은 시트 포지션에서 랭글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구조와 디자인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냥 감상하면 됩니다. 음악 틀면서 말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차는 살 가치가 충분하다. 심지어 겨울이 이 정도면 봄, 여름, 가을 랭글러와 함께 대한민국을 누비면서 눈에 담는 이 아름다운 풍경 함께할 이 순간만큼은 진짜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박도 가능하고요. 이 차와 함께 정말 오지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랭글러는 더없이 훌륭한 몇 가지 단점은 다 상쇄시키는 아주 마법 같은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신형 랭글러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가격 얘기만 나오면 또 살짝 어깨가 움츠러들죠. 네, 신형 역시 조금 올랐어요. 6,900부터 8,300 사이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많이 오른 게 사실이지만, 근데 또 우리 지프하면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약간 분기마다 순간순간 한 번씩 훅 하고 치고 오는 대규모 할인, 그런 것도 한번 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이 랭글러를 처음에 꽂혀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웬만한 것들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 이유를 명확히 알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오랜만에 이 강원도 땅에 들어와서 랭글러와 함께 오랜 시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몇 가지의 단점들은 그냥 다 잊혀지네요. 그냥 무조건 사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그 정도로 역시 이게 바로 아이코닉한 차들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신형으로 오면서 이런 화면이라든지 편의 및 안전 품목이라든지 아낌없이 다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워트레인 조합은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랭글러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정말 개선을 거듭하고 지프의 대표 차종으로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만족도도 뛰어났고요. 네, 오늘은 지프의 대표 차종이자 절대 빠질 수 없는 볼륨 모델이기도 하죠. 바로 신형 랭글러를 만나봤고요. 그냥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차에 한번 꽂히면 말이죠. 별다른 평가 수식어는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그리고 이 감성, 내 삶의 원동력이자 무언가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차가 랭글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신형으로 오면서 더 좋아졌어요. 네,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또 많은 또 긍정적인 댓글과 응원 반응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진짜 많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질 좋은 컨텐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 멋진 차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기자였습니다. 안녕!